안녕하세요, 태시쌤입니다. 오늘은 로봇 기반의 코딩과 드론 기반의 코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봇 부서도 운영해봤고, 드론 부서도 운영해봤고, 코딩 부서도 운영해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립 형태 측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로봇 기반의 코딩 같은 경우에는 조립 기반과 그다음에 완성형 기반, 이 둘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 학교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말랑말랑 코딩 여행 같은 경우에는 조립 기반이죠. 반면에 알버트나 뚜루뚜루, 대쉬 이런 완성형 로봇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어느 정도 각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립형과 완성형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 드론은 조금 달라요. 드론은 주로 완성형이 메인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주로라는 단어를 붙였죠. 무슨 뜻이냐면 완성형이 아니라 조립형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정말 극소수의 업체들만 이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은 페트론, 코드론, 텔로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완성형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확장성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봇 기반의 코딩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물론 조립형의 경우에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 코딩 교육 때 많이 활용하잖아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아두이노에다가 정말 다양한 센서들을 연결할 수 있거든요. 확장성이 굉장히 좋죠. 로봇 기반의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의 그 메인보드에다가 모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센서들을 연결할 수가 있죠. 무궁무진하죠, 정말. 확장성이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조금 달라요. 로봇 대비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드론에다가 추가로 뭔가 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컴퓨터도 보면 일반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가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은 확장성이 좋다. 반면 드론은 확장성이 로봇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커리큘럼 측면에서 볼게요. 확장성하고 커리큘럼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봇 기반의 코딩을 스크래치나 엔트리로 코딩하는 경우에 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추가 블럭을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근데 그 추가 블럭이 생성된 개수를 보면 그 블럭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추가로 생성된 블럭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 다양한 블럭들을 조합을 해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봇은 특성상 레벨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방식이죠. 부품도 점점 쌓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커리큘럼을 길게 뺄 때 아주 유리합니다. 반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추가 블럭을 생성을 해도 그 생성된 블럭의 종류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블럭들을 조합을 해서 커리큘럼을 뭔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많이 보입니다. 어떤 예를 드리고 싶냐면 제가 예전에 항공우주부서를 모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 수가 거의 40명 조금 안 나왔거든요. 40명 조금 안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드론 부서가 생겼어요. 항공우주부서가 없어지고 드론 부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드론 부서를 다른 강사님이 운영을 하셨는데 30명 거의 30명대 나오던 학교가 3개월 만에 폐강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론 인기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항공우주부서를 기존에 있던 걸 없애고 드론부를 만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드론만 가지고 끌고 가니까 한두 달은 괜찮은데 점점 질리는 거죠, 이게. 반면 항공우주는 글라이더도 만들고 전동비행기도 만들고 중간에 항공우주 관련된 실험도 들어가고 진짜 드론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커리큘럼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유지가 되는데 드론부는 드론만 하니까 이게 금방 질려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드론 기반의 코딩도 커리큘럼을 뭔가 확장시키는데 조금 1년 이상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정성 측면에서 볼게요. 안정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목적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적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로봇은 바닥에서 움직이잖아요. 바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덜 위험합니다.
물론 뭐 금속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로봇 같은 경우에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만 로봇 교구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안전한 교구를 선택을 하면 얼마든지 위험성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반면 드론은 조금 다릅니다. 공중에서 움직이죠. 공중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고 특히 프로펠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단체 수업할 때 1대1 수업이면 아니면 소수 그룹 수업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단체 수업을 한다. 이럴 때 정말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측면에서 볼게요. 로봇 기반의 코딩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교육으로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창작물을 직접 만들고 만들어진 창작물을 코딩을 통해서 직접 움직여보고 반면 조립형의 경우에는 이제 귀차니즘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만드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조금 맞지 않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로봇 기반의 코딩의 특징은 로봇 교육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랜 경험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로봇 대회도 굉장히 수년간 치러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구제의 완성도도 그렇고 교육 노하우도 그렇고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론 대비해서 상대적으로요. 반면 드론 같은 경우에 드론 기반의 코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강 해가지고 단기 특강용으로 짧고 굵게 한 6주 특강, 8주 특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짧고 굵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으로 쓰는 게 좋지 않나. 평학기에 좀 길게 가기에는 커리큘럼상 단조롭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완성도라든지 교육 노하우가 아무래도 떨어져요. 로봇 기반의 코딩에 비해서. 그리고 교재가 많이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래서 교육 컨텐츠에 대한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드론 배터리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아주 비싼 드론이 아닌 이상 평범한 드론은 그냥 평균이 5분이에요. 길어야 10분이에요. 그런데 코딩 학원이나 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수업 시간이 50분, 60분이면 그나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 최소 80분에서 저는 100분 수업까지 해봤어요. 주 1회인데 100분 수업이요. 자, 100분 수업인데 배터리가 5분, 길어야 10분 달리면 다 방전이 됩니다. 수업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배터리도 굉장히 현실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론보다는 로봇 기반의 코딩이 훨씬 더 비전이 있고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 아이가 드론을 너무 좋아해. 그런 경우에는 드론 기반의 코딩이 맞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로봇 기반의 코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